새벽 2시, 민호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화면에는 단 하나의 메시지. 형, 나 이번 추석엔 못 가. 지방 공사 잡혔어. 그 짧은 문장이 민호의 마음을 가볍게 흔들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묵직하게 느껴졌다. 연휴인데 또 일이라니 역시 태수답군. 민호는 깊게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태수는 평생을 일로 살아온 남자였다. 젊은 시절 현장을 누비며 땀 흘리는 것을 즐겼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 열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은퇴 후에도 남들처럼 놀 줄 몰랐다. 그는 늘 말했다. 놀면 허전하다. 아직은 일을 계속하고 싶다. 민호는 친구의 메시지를 보며 잠을 설쳤다. 연휴 첫날, 가족들은 분주히 차례상을 준비하고 있었다. 민호는 손끝으로 컵을 잡았지만 마음은 멀리 있었다. 문득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번엔 사진이었다. 새벽 안개가 깔린 국도 위, 트럭 옆에 서 있는 친구의 모습. 피곤함보다 오히려 생기가 느껴졌다. 눈빛이 반짝였다. 마치 이게 내 인생이야 라고 말하는 듯했다. 민호는 화면을 확대하며 천천히 생각했다. 태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었다. 숨 쉬고 움직이고 도구를 쥐는 순간마다 그는 살아있음을 느꼈던 것이다. 민호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다시 켰다. 이렇게까지 일해야 하나? 아니면 일하지 않으면 살아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걸까? 그 순간 묘한 죄책감이 몰려왔다. 쉬고 있는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다음 날 새벽, 태수는 이미 출발해 있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 젖은 도로 위로 반사되는 헤드라이트. 그 속에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수많은 경험과 세월이 그와 함께 있었다. 태수는 공구함을 열고 손에 공구를 쥐었다. 드릴, 망치, 전선, 줄자, 낡은 도구들이지만 그의 손길을 거치면 생명을 얻는 듯했다. 그는 잠시 도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직 쓸만하네. 그 말 속엔 피곤함과 자부심이 함께 섞여 있었다. 휴게소에서 뽑은 커피를 들고 차 안에 앉았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세월이 가면 그댈 잊게 될까? 그는 조용히 웃었다. 세월이 가도 일은 잊히지 않지. 작은 웃음이 새벽 공기를 타고 흩어졌다. 그가 도착한 곳은 지방의 한 치과 공사 현장.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각, 건물은 어둡고 조용했다. 스위치를 올리자 형광등이 깜박이며 켜졌다. 먼지 냄새, 페인트 냄새, 오래된 나무 향이 섞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한 걸음 내딛고 바닥을 살폈다. 벽을 허물고 새로 세우는 일. 남들에겐 단순한 공사지만 그에게는 삶의 증거였다. 이제 시작이네. 그 말 속엔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새벽 공기 속에서 손끝으로 벽을 쓰다듬으며 그는 잠시 멈추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몸을 스트레칭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했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고 얼굴엔 묘한 생기가 번졌다. 민호는 그 사진을 떠올리며 친구가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태수는 언제나 일을 사랑했다. 남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명절에도 일하냐? 그럴 때마다 그는 담담히 웃었다. 놀면 허전하잖아. 아직은 일해야 살아있는 기분이야. 그 웃음에는 젊은 시절의 그림자가 스며 있었다. 건축업으로 평생을 버텼고 공사 미수금, 인부 문제, 끝없는 야근과 밤샘 작업. 그 모든 부담은 몸과 마음을 갉아먹었다. 몇 해 전, 결국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야 했다. 의사는 말했다. 번아웃입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고장났어요. 그 순간 태수는 깨달았다. 손에 공구가 없으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그 허전함과 불안은 그를 다시 일터로 끌어냈다. 퇴원 후 한동안 그는 집에 머물렀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 길을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모두가 그에게 낯설게 느껴졌다. 하지만 낡은 공구를 손에 쥐는 순간 그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 이번 추석 공사는
그에게 단순한 일거리가 아니었다. 지방 치과 리모델링, 벽을 허물고 새로 세우고 바닥을 정리하고 조명을 설치하는 모든 과정이 그의 인생을 재건하는 과정과 닮아 있었다. 태수는 새벽부터 현장에 나와 손끝으로 벽을 쓰다듬으며 공사의 흐름을 점검했다. 벽돌 하나, 나사 하나, 모든 것이 중요했다. 이 벽이 끝나면 내 인생도 깔끔하게 정리될까?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잠시 휴식을 위해 앉은 그는 작업복 주머니에서 낡은 줄자를 꺼냈다. 줄자는 오래됐지만 손끝에 딱 맞았다. 아직 쓸만하네. 그 한마디에 지난 세월의 고단함과 오늘의 성취감이 함께 담겨 있었다. 한참 작업을 이어가던 태수에게 민호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형, 오늘은 좀 쉬어라. 연휴잖아. 태수는 짧게 웃었다. 난 일할 때가 제일 편해. 그 문장 속에는 삶의 증거와 남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만족이 있었다. 비가 내리는 오후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작업복이 젖고 머리가 축축해지고 손바닥은 물집이 잡혔지만 그 마음만은 단단했다. 누구도 이 마음을 막을 수 없었다. 태수에게 일은 단순한 벌이가 아니었다. 일하는 순간 그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했고 삶의 의미를 재정립했다. 아직 나는 살아있어 숨쉬고 움직이고 만들어내고 있어. 그것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었다. 민호는 친구의 소식을 들으며 문득 자신을 돌아보았다. 우린 일하지 않는 동안 왜 이렇게 공허함을 느낄까? 그리고 생각했다. 태수처럼 자기만의 방법으로 삶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밤이 되어도 공사는 계속되었다. 현장의 불빛 아래 피곤하지만 생기 있는 눈빛, 작업대 위에 흩어진 도구들, 그리고 그것을 조용히 다루는 중년 남자의 손. 그 모든 것이 민호에게는 새로운 감각으로 다가왔다. 태수의 하루가 끝나갈 때쯤 그는 현장을 한 바퀴 돌며 성취감을 느꼈다. 벽, 바닥, 조명, 모든 것이 제자리였고 그 안에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연휴 이틀째 아침, 민호의 집은 분주했다. 식탁 위에는 고기 굽는 냄새가 가득했고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하지만 유난히 눈에 밟히는 자리가 있었다. 바로 태수가 앉던 자리였다. 민호는 무심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 빈자리가 그의 마음을 계속 찌르듯 느껴졌다. 휴대폰을 켜자 새벽에 도착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 묻은 손, 땀으로 젖은 셔츠, 그리고 피곤하지만 이상하게 빛나는 표정. 그 사진은 민호에게 말없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다. 이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증거야. 민호의 아내가 물었다. 그 사람, 아직도 일하나 봐요? 응, 아직도 일하고 싶대. 그 나이에? 명절인데? 대화가 이상하게 마음을 찔렀다. 민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우린 언제부터 일을 죄처럼 여기게 된 걸까? 가족과 함께 있는 동안에도 태수의 존재감은 강하게 떠올랐다. 밤이 깊었다. 가족이 모두 잠든 거실. 민호는 홀로 앉아 태수의 사진을 다시 꺼내보았다. 그의 눈빛은 화면 밖으로 튀어나올 듯 생생했다. 피곤한 표정 속에 묘한 생기가 있었고 그 순간 민호는 깨달았다. 누군가는 일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누군가는 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그리고 그 두 세계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그 벽은 점점 민호 자신에게도 다가오는 듯했다. 그의 생각은 가족들에게까지 이어졌다. 명절의 즐거움 속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한 사람의 의미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연휴보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증명하는 일이라는 것. 민호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새벽 공기를 타고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 속에서 태수가 고요히 벽을 쓰다듬고 벽돌 하나하나를 자신처럼 다듬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다. 그 순간 민호는 마음속 깊이 이 사람처럼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스마트폰을 들었다. 형, 오늘은 잘 쉬고 있나? 답장이 없었지만 괜찮았다. 사진 속 태수는 이미 답을 하고 있었다.
말없이 그 눈빛으로. 그 밤, 민호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명절의 웃음과 행복 속에도 그가 보낸 사진 한 장이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다. 그리고 알았다. 행복은 때로 자리를 지킨 사람의 존재감에서 오는 것이며 그 존재를 존중할 때 비로소 진짜 여유가 생긴다는 것을. 태수의 인생에는 한 번의 큰 무너짐이 있었다. 몇 년 전 그는 하루에도 몇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하며 공사 미수금과 인부 문제로 끊임없이 압박을 받았다. 몸은 버티지 못했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그는 하얀 천장과 희미한 형광등 아래 누워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이제 그만 일하세요. 주변 사람들의 말은 선이었지만 태수에게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일을 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퇴원 후 한동안 그는 손을 놓았다. 낡은 드릴을 쥐고 마당에 앉아있던 날, 손끝이 떨리고 마음은 공허했다. 그때 느꼈다. 그래, 난 이걸 들 때 살아있구나. 그 후로 다시 현장에 섰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 단단했다. 공구와 벽돌, 망치와 줄자, 모든 것이 그에게는 삶의 증거이자 구원이었다. 이번 추석 공사는 단순한 공사가 아니었다. 하루 종일 서서 벽을 세우고 바닥을 정리하고 조명을 설치하며 땀을 흘리는 시간은 그 자신을 다시 일으키는 의식과도 같았다. 비가 내리는 날에도 멈추지 않았다. 젖은 작업복, 손바닥에 잡힌 물질. 그럼에도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말한다. 일하는 순간 나는 살아있어. 돈보다 값진 게 바로 이거야. 그의 하루는 고통과 성취가 함께 섞여 있었다. 태수는 매 순간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했고 삶의 의미를 재정립했다. 과거의 번아웃은 이제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일이 고통이 아니라 삶의 증거가 된 것이다. 민호는 친구의 근황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명절 연휴에 쉬고 있는 자신과 지방 공사 현장에서 땀 흘리는 친구의 대비는 마치 두 세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듯했다. 그 차이를 바라보며 민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살아야겠다. 밤이 깊어 현장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깜박였다. 태수는 바닥에 떨어진 나사를 줍고 벽돌 사이에 마지막 줄자를 대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손끝에 묻은 흙과 페인트, 젖은 작업복 속 체온, 모든 것이 그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 순간 민호는 깨달았다. 누군가에게 일은 단순한 생계가 아니라 삶을 확인하는 도구이자 자신을 구원하는 방식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방식을 선택한 사람에게 누구도 평가할 권리는 없다는 사실도 함께. 연휴 마지막 날 새벽, 민호는 조심스레 전화기를 들었다. 잘 돼가냐? 짧은 문이었지만 마음속 긴장이 밀려왔다. 거의 끝났어. 숨 쉬는 기분이다. 태수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생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순간 민호는 창문을 열었다. 싸늘한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며 마치 친구의 땀 냄새까지 함께 느껴지는 듯했다. 형, 사람은 이래야 살아. 그게 나한텐 명절이야. 그 한마디에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일이 고통이 아니라 삶의 증거라니. 그 말의 무게는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날 밤, 민호는 친구에게 답장을 보냈다. 수고했다. 내 사진 계속 생각난다. 톡을 보내고 나서도 한참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사진 속 태수의 눈빛과 미소가 화면 속에서 계속 반짝였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태수는 완공된 건물 앞에서 혼자 사진을 찍었다. 피곤함과 성취감이 뒤섞인 얼굴, 손끝에 묻은 페인트, 젖은 작업복, 모든 것이 그의 하루를 증명하고 있었다. 태수가 느낀 성취감은 명절 선물보다 더 값졌다. 눈에 보이는 결과와 손에 느껴지는 노력, 그 모든 것이 삶의 보람이자 존재 증명이었다. 민호는 속으로 다짐했다. 나도 저 나이가 되면 저렇게 살고 싶다. 누구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그날 이후
민호는 일상의 작은 순간도 달라 보였다. 누군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에서 자신의 하루를 재정립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 삶의 의미는 결국 누군가가 직접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태수의 새벽은 그렇게 끝났다. 그의 손끝에서 벽돌과 페인트, 조명이 어우러져 단단한 성취감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민호는 알았다. 진짜 감동은 남이 아닌 스스로 만들어낸 하루에 있다는 것을.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